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다시 맞이하는 새해가 됐는데, 어떻게 잘 돼가고 계신가요? 건강해지고 계신가요? 제 스크린에 낙서를 하시는 분이 계시네. 낙서는 please don't do that.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했던 내용 by the way, 첫 번째 미션 쉽진 않았지만 잘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미션 끝났다고 해서 스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루틴대로 다시 또 운동도 해 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제가 내일 올려드릴 건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잘 하시리라고 믿고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은요, 여러분, 100%, 뭐, 유전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유전만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지금과 같은 노력, 이런 습관으로 분명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을 좀 나눴었냐면,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매일같이 좀 독소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해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 해독이 되는 우리 몸에 길이 있다. 그래서 숨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간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기타 등등을 통해서 우리 몸이 지금도 해독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지난주는 우리가 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여러분 간이 좀 잘 해독이 된 것 같으세요? 간이 좀 쉬었나요? 이 간이 해독이 되면서 우리가 리셋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이 하는 큰 역할들이 있잖아요. 500가지 넘는 일을 이제 간이 한다고 했고, 우리 몸의 단일 장기로는 가장 큰 장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장기가 많은 일을 하지만, 크게 보면 이런 해독을 하는, 독소를 분해하는, 그러니까 독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경적인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약을 먹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독이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그거를 매일같이 해독하는 기관이 우리의 간이다. 그래서 간에서 해독이 잘 돼야지 첫 번째 해독이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장.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 내가 평상시 먹던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되던지 아니면 자주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몸에서 다 분해가 되지 않아서 내 몸에 쌌는데 그게 어디에 쌌냐라고 했을 때 간에 저장을 한다. 그래서 간에 저장된 거를 또 우리 몸에서 그 다음에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 몸에서 당연히 해독을 하기 때문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담즙하고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먹어서 생기는 것보다는 우리 간에서 90% 이상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거는 내 몸에서 필요해서 만들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뭐 건강검진을 갔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6개월 전엔 괜찮았는데, 1년 전엔 괜찮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어요. 라고 했을 때, 무서워. 약 먹어가 우선이 아니라, 뭐 필요하면 드셔야겠지만, 왜 내가 1년 사이에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서 간에서 더 만들게 됐을까를 내가 먼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거는, 병원에서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나만이 알아요. 그 1년 동안의 내, 라이프 사이클에, 생활 습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여러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보는 작업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 하는 큰 역할 중에 한 가지가 이 에너지 대사죠. 에너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주 열받는 분들. 별거 아닌데 열받는데, 그, 한 10분 지나면 괜찮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열을 받아. 그 다음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의외로 간을 좀 해독을 해야 되는, 간을 좀 쉬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하는 역할들이 이런 게 있고, 이 간이 역할을 잘 못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정상적인 간에서 내가 요즘에 많은 지방간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간이 좀 굳어졌을 수도 있고요.
있고요. 간에 염증이 좀 생겼을 수 있고 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암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이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그때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내가 빨리빨리 알아차린다면 간을 좀 쉬게 하고 간을 해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신호들이라는 거죠. 만성 피로. 그다음에 내가 먹지 않는데 자꾸 체중이 증가하고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그다음에 알러지 반응이 매 시즌마다 점점 심해져. 그다음에 피부 트러블이 좀 심하신 분들, 호르몬의 불균형이 심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기복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의 상당 부분을 내가 나도 알아차릴 정도로 겪고 있다, 심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간을 반드시 해독을 하고 리셋을 해야 되는 타임이다. 그때 뭐를 해야 될까가 이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그 생활 패턴을 돌아보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 생활 패턴에는 내가 휴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거에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쵸? 뭐 스트레스 레벨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면서 간이 해독이 되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단계마다 필요한 영양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영양적인 부분이 들어왔을 때 간이 해독이 더 잘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배출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배출 없는 해독은 뭐죠? 안고 없는 뭐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예, 이 노폐물이 배출이 되지 않는 해독은 반쪽짜리도 아니고 거의 뭐 해독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이 크게 우리 소변으로, 대변으로, 또 피부로 나간다.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우리 허벌라이프 제품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해독이 됐을 때 그럼 어떤 거에 대한 변화가 있냐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는 뭐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요. 피부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지금 둘째 주에 아니면 내지는 지금 이번 주에 해독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3일, 4일 이렇게 해독을 넣어드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느끼시는 게 오히려 우리가 덜 먹는데 에너지가 올라가요. 막 이런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몸도 좀 가벼워지고, 식욕도 조금 조절이 되고, 이 식욕과의 우리 싸움이 참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아주 본질적인 변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와 계신 것 같으세요? 여기 어딘가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변화를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쌓여져 있던, 내 간에 쌓여져 있던 독들이 뭐 지방간이 좀 더 많겠죠. 지방간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청소가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독소를 배출하는 경로에 있어서 오늘은 어디를 볼 거냐면요. 다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가지를 볼 겁니다. 피부, 예, 피부. 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당연히 건강 관리를 하면 뭐 여성분들 피부 건강, 피부 미용, 피부하면 뭐 미용을 더 생각을 하겠죠. 건강보다는 피부 미용을 생각을 하실 텐데 왜 그러면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내 몸에 불편한 것들을 개선을 할 때 이 피부가 왜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살을 빼려고 건강 때문에 뭐 통증 때문에 여러 반응 때문에, 대사 증후 때문에 찾아오시는데, 불편한 것들 안에 상당 부분 피부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계세요. 예, 우리가 잘 감싸서 얼굴에 드러나지 않으면 잘 포장을 해서 모를 뿐이지 어떤 분들은 이제 피부가 발에 심각하게 피부에 불편함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남자아이들이든 여자아이들은 이 피부, 이게 아토피를 넘어서서 뭐 이거 완전 건선도 아니고 염증 수준의 피부에 불편함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피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부종이 손가락
손가락에도 이 부종이, 세 번째 사진은 손가락에도 부종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이분은 짝짝이죠. 예, 그 정도로 예, 피부에 대한 부분들, 예, 뭐 겉으로 보이는 게 피부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손가락 안에 이제 이 습진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갈라지는 이런 것들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도 요즘에 느끼실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예,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피부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 피부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좀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피부지만, 피부 안에는 그냥 피부가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는 이 각질, 뭐, 표피 정도 느끼겠죠. 근데 그 안에 진피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하 지방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부도 이 층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피지선도 있고 땀샘도 있고 혈관도 있고 신경도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부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모든 거가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피부의 변화를 느끼는 게 당연한 거고, 좋게 변화를 느끼든, 나쁘게 변화를 느끼든, 뭔가의 피부에 대한 변화가 온다는 거죠. 이 피부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당연히 겉으로 나와 있는, 가장 겉으로 나와 있는 우리 몸에 나와 있는 장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고요. 그래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체온도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비 작용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분비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분비가 막힌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 오실 때 저도 그랬었고, 저는 땀을 안 흘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을 했을 때 땀을 흘린 적이 없었거든요. 예전에는요. 달리기를 해도. 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비가 막힌 거죠. 그다음에 이런 합성균, 피부에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각질층은 우리가 겉으로 느끼는 거지만 이 안에서 이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 근육층 안에서 많은 예, 대사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피부를 생각을 하면 뭐를 생각을 해요? 가장 미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하면 미용 관리하는 데를 우리가 많이 찾아가죠. 근데 실은 그 미용 관리를 하러 간다 하더라도 이 얼굴은요, 상당히 많은 근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상당히 많은 뭐 알 수도 없는 근육 이름들이 다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젊을 때는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은 살이 쪘어도 피부가 애기들 탱탱한데 나이가 들면 아유 나이 들어서 그래 늘어지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을 여러분들이 늘려서 드시고 그 다음에 물량을 늘려서 드시는데 피부가 좀 좋아진 듯, 탱탱해진 듯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의 비중을 높여야지만 우리 피부도 관리가 되고, 그리고 이 단백질의 비중을 높이면서 피부 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이어트도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완벽한 조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이제 권장을 해 드리는 거죠. 저도 먹고 있고, 저도 지금 15년째 먹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단백질 시장이 요즘에 너무 핫한 거 여러분 아시죠? 완전 점점 제가 허벌라이프 시작할 때도 이 단백질 시장이 엄청 핫합니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커지고 있어서 이 음료수 시장에서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들이 드링크를 만드는 회사들이 단백질을 만들지 않고서는 매출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코카콜라도 이제는 단백질에 올인을 했습니다. 단백질. 이 코카콜라에서 만드는 단백질이 뭐죠? 페어라이프 라는 단백질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하인드에 이제 뭐가 있냐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다이어트 시장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시장이 왜 커지겠어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다이어트 시장이 왜 점점 커지겠어요? 실패를 하면 할수록 커지는 시장이 다이어트 시장이거든요. 왜 커지겠어요? 먹는 것들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래요. 너무 많이 우리가 프로세스된, 울트라 프로세스된 가공식품들을 너무 손쉽게 접하기 때문에 근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 주고 약 주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GLP-1 유사 호르몬제를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쵸? 뭐 오젬픽, 위고비. 위고비는 이제 먹는 약까지. 그리고 가격도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손쉽게 먹게 됐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알아요. 제 손님들 중에도 이거를 드셨던 분도 있고, 지금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드실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어요. 근데 선택은 결국 본인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짓는 건데, 이 GLP-1이라는 게 호르몬이잖아요. 여러분, 호르몬. 이 호르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 하면은 이거를 GLP-1 유사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사체. GLP-1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건데, 유사체를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비타민이나 무기질, 그 다음에 뭐,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이런 거는 우리 몸에서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줘야 되는 거죠. 섭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르몬은요,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다 만들어요. 호르몬의 종류가 뭐 4천 가지가 넘는데요. 그런데 이 수많은 호르몬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GLP-1, 지금 뭐 오젬픽, 위고비,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어서 그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포만감이라는 거, 얘가 그래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먹고 결국은 음식을 못 먹는 거거든요. 배부른 상태. 근데 우리가 포만감은 언제 느껴야지 정상이냐면요.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게 포만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느끼는 포만감은 가짜인 거죠. 가짜. 가짜로 자꾸 내 몸을 바뀌다 보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주 이 안에 그 화학 구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포만감을 느끼는 가짜 포만감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에서 교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교란. 그러니까 이거를 끊었을 때 다시 살이 찌는 리바운딩이 심해요. 이거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라 먹는 동안도 살이 빠지는 효과, 어떤 살이 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효과는 있을지만, 그 빠지는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 몸 안에 교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란. 정상적인 작용이 아니라. 자, 어쨌든, 근데 그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음료를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음료를. 그래서 지금 이 코카콜라에서도 단백질 시장에 이제 올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저희 허벌라이프는 이미 45년 전에 그 단백질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이미 사람들의 건강이 그때도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창립자가 이제 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엄마로부터 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5년 동안 갖고 있는 결과, 테스트모니얼이 있는 회사랑 이제 이 코카콜라 시장에서는 당연히 넘버원이죠. 음료 시장에서는. 그런데 단백질을 해보지 않은 시장에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었을 때 언제 사람들의 몸에 물론 이제 뭐 다 과학자들이 만들겠지만 테스트모니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쌓아가는 회사의 단백질의 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오래 먹을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단백질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백질 했을 때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 단백질의 소스가 어떻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그러니까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 보조적인 역할들 있죠? 보조적인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일반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미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고, 이 포뮬라 원 쉐이크 같은 경우는요, 시작이 우주인들이 가는 그 포뮬라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식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저희 회사에 데이빗 히버라는 박사님이 들어오면서 저희 포뮬라 1은 이분은 백악관에서 비만과의 전쟁이 선포가 됐을 때 그 프로젝트를 여러 번 맡았었고, 올해 의사상을 여러 번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사계에서도 굉장히 명성이 높으신 분인데요. 그분이 허벌라이프에 들어오셔서 이 단백질을 저희 쉐이크를 9번을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쉐이크가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산 시설이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이 쉐이크가 시간당 16,000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코카콜라를 디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의 소비가 다 바뀌었어요. 건강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건강에 대한 돈을 이제 투자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허벌라이프 이미 이런 투자에 엄청나게 이제 해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허브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허브를 여러분 그냥 콩만 많이 오랫동안 먹으면 여러분 신장에 굉장히 많은 데미지가 가는 거 아시죠? 요즘에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콩만 많이 매일같이 먹는 거는 우리가 건강하려고 선택하는 거지만 건강하진 않아요. 예, 그건 또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먹는 로 머터리얼에 인그리디언트에 들어있는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제거가 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우리가 매일 먹어도 우리한테 데미지가 없는지가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테스트가 이미 허벌라이프는 끝났고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식사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이 단백질이요. 특히 이제 리빌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필수 아미노산 BCAA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L-글루타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밖에 있는 프로틴 같은 경우는 BCAA도 따로 드셔야 되고요. 글루타민도 따로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같이 드시려면 비용이 또 더 많이 나가겠죠. 근데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글루타민 같은 경우는 특히 내 몸의 우리 몸의 이제 구멍을 때우는 역할들을 해요. 특히 이제 장에 있는 점막의 구멍을 때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의외로 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본인이 좀 장이 좀 안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이 리빌드를 먹고 나면 속이 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이 글루타민이 하는 역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안에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부를 챙기기 위해서도 단백질이 필요하고 혈관 건강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 이렇게 왔던 피부 문제 때문에 오셨던 다이어트를 하려고 왔는데 피부에 대한 불편함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단백질을 먹으면서 피부도 좋아지는 이유가 피부에 수많은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 다음에 뭔가 상처가 나면 잘 재생이 안 돼요. 막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나는 단백질이 상당히 내 몸에서 요구량이 많은데 그걸 잘 못 채워주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당연히 피부를 위해서 이 수분을 채워야겠죠. 근데 수분을 채우면 당연히 내가 다이어트도 잘 되겠죠. 그래서 상당 부분 우리 피부는 수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육도 상당 부분 피부로 수분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바꿔 먹는 연습을 했죠. 그리고 저희 허브티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허브들이 그 허브가 가지고 있는 독성은 제거가 되고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목 넘기면 편하게 이제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독소를 배출하는 이 경로 중에 오늘 또 한 가지 볼 거는 이 장이에요, 장. 예. 이 장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나의 배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죠. 중요해요. 장의 큰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배변 활동이니까. 이 소장, 대장, 특히 이제 대장에서 이제 배변 활동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장이 하는 역할.
특히 우리가 배변 활동이 잘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몸무게가 내려간 것 같아. 살이 잘 빠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배변을 잘하면 몸이 슬림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하면 배변 활동을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장하면 이 다이어트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장내 환경이라는 거죠. 환경. 이 장에 있는 점막을 쫙 다 펼치면 축구장만한 넓이가 여러분들 장 안에 잘 이렇게 꽂아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몸 안에는 축구장도 있고 지구도 있고 이 안에 우주가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근데 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게 이 균들인 거죠. 균들. 좋은 균. 우리가 좋은 균을 유익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쁜 균을 유해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균과 유해균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 균형이 유익균이 좀 더 맞으면 내 장내 환경이 건강하기 때문에 컨디션도 좋고 배변 활동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에너지 레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일단 좋아지는 경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내의 이 균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장에만 있지는 않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죠. 근데 이제 장에 상당히 많이 이제 뭐죠? 치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 뼈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그다음에 감염 걸렸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빨리 싸우는데 그다음에 소화되는데 신경계 그다음에 약을 먹고 나서 뭐 약을 해독하는 게 큰 해독이 뭐 간이 하지만 그 다음을 처리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비타민하고 아미노산을 합성하는데 면역계 그 다음에 혈관에 지방을 축적을 하는데 이런 다양한 역할을 뭐가 한다? 장에 있는 세균들이 좋은 균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화장실은 내가 잘 가도 내가 면역력이 약하다면 내 장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장의 환경이 개선되지가 않으면 면역력이 굉장히 감염에 취약해요. 바이러스에 취약한 몸이 돼요. 이제 요즘 같은 때,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이제 더운 건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할 때, 특히 그렇고, 내 몸에서 또 한 가지, 끊임없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뭐 당연히 배변 활동을 하면 몸이 슬림해지고 몸무게도 내려가고 뭐 그러긴 하지만 내가요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몸에서 계속 염증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고 뭐고 일단 뭐 살이고 뭐고 다 귀찮아 버렸죠. 귀찮아 버리죠. 그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내 환경은요, 내 다이어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한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장은요, 우리 몸에 이 뇌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장내 운동이 잘 일어나서 영양이 잘 흡수가 되고 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내 뇌도 당연히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장내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장이 이 뇌를 지배한다. 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럴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쾌변했어. 네. 일어나서 물 마시고 뭐 해서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들이 충분히 물 마시고 준비해서 뭐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런 생활 패턴이 잘 되면 어때요? 화장실 잘 가면 기분이 좋죠. 굉장히 기분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뭔가 굉장히 이게 찝찝하고 그쵸? 네, 찝찝하고 뭔가 이제 깨름직한 그런 기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을 하다 보면 어때요? 뭔가 일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계속 뭔가 이제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 장이 건강하면 뇌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장이 건강하게 되면 이 장내 환경이 건강하게 되면 대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내 대사가 활동이 잘 되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도 올라가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장내 환경이 이제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안에서 대사 활동이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아도 이 안에서 움직임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그런 경우에 내가 먹지 않았는데도 배고프지 않은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배고프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먹은 거와 상관없이 내 몸이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몸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딱 앉아 있는 몸. 그래서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자꾸 나는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야 라고 얘기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내 환경을 잘 개선을 하면 여러분들의 비만 체질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비만 체질이 되게 되면 우리가 비만 체질인 경우 내 장이 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 요즘에 뭐라고 많이 표현을 하냐면 내 자율신경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자율신경 실조에 걸렸어요 라고 얘기 많이 해요. 이 자율신경 실조가 그럼 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내가 한번 이렇게 뭐 이런 질문으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자주 두통이 있어. 막 두통이 있어서 이제 머리 치시는 분들. 예. 그 다음에 몸이 쉽게 지치고 나른해고, 이 짜증이 좀 많아. 그 다음에 이 감정, 간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울하고 불안감이 심하고 막 가슴이 두근거려. 예.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그 다음에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계속 불편해. 잠이 들기 어려워. 제가요, 어, 제가요, 너무 신기한 건 아니고 당연한 건데 느끼는 거가, 제가 요즘에 이제 시계를 차고 제 수면 주기를 한번 좀 체크해보고 싶어서 시계를 차고 자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패턴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깊이 못 주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자율신경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 이제 여러분들의 식습관, 생활 몇 시에, 하루에 이제 루틴이 있으시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생활을 마치고, 그 사이에 몇 시에 일을 하고, 그 다음 몇 시에 쉬고, 그 다음에 몇 시에 먹고,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규칙에서 벗어나면 잠자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규칙 안에 이제 먹는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먹는 거가 이제 규칙이 있는데, 제가 먹는 스케줄보다 좀 더 먹잖아요. 저는 뭐, 보통 6시, 7시 이후에는 저녁 쉐이크 한 6시 반 정도? 6시 그 사이면, 끝나면은 거의 뭐 안 먹거든요. 그러면 자는 시간까지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공복이 있어요. 그런데 낮에 뭐 끊임없이 먹을 때가 있거든요. 끊임없이 먹어서 간식을 좀 더 먹잖아요. 특히 뭐 케이크 같은 거, 빵 같은 거, 뭐 고구마 같은 거 이런 거 먹잖아요. 제가 평상시보다 좀 더 먹잖아요. 그러면 제 패턴이에요. 영락없이 딥슬립. 딥슬립이 아주 많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레이쇼가 있잖아요. 우리가 렘슬립이 몇 프로, 그다음에 코어 슬립이 몇 프로, 그다음에 딥슬립이 몇 프로 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제 수면 시간에 비해서 시간 대비 딥슬립이 많이 나오는 날이 1시간 반 정도거든요. 제가 한 6시간 정도 전후로 이제 잠을 자는데 1시간 반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먹은 날은요. 딥슬립이 40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요, 자율신경 실조가 있는 분들은 본인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잠에 방해를 받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먹는 거를 가볍게, 그러니까 지금 해독을 시켜 놓으니까 잠을 더 잘 잤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잠을 더 잘 잤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많이 먹고 자야지 내가 그냥 잘 잘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내 수면의 질은 내가 많이 먹게 되면 특히 예,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수면에 상당한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좀 먹는 거를 많이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 뭐, 눈에 피로가 자주 느껴진다. 그 다음에, 갑자기 어지러움증. 예. 어지러운 것도 여기가 이제 이 관이 잘 통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원정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시죠? 그 전날 뭘 드시고 오시던지 뭐 이렇게 막 먹었는데 이 원적외선에서 순환이 빨리 되면 땀을 많이 흘려서가 아니라 내가 이 몸에 길이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는 상당 부분 위장하고 연관이 있다. 그다음 손발이 차신 분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왼쪽 어깨 항상 결린 느낌이 많다. 네, 오른쪽에 많이 결리고 오른쪽에 담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간이 좀 이제 피로가 많이 쌓이신 분들이고요. 왼쪽에 이제 담이 많이 걸리시거나 왼쪽 어깨가 잘 아프신 분들은 이 자율신경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분들이에요. 왜 생기냐? 당연히 뭐 필요하면 생기겠죠. 그런데 뭐 여기는 상당히 이제 나이스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뭐 부신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고혈압 저하, 뭐 이렇게 뭐 나이스하게 표현을 해줬지만 장에 이상이 있어서 그래요. 장. 장. 그래서 장을 고치게 되면 우리가 장을 고치게 되면 자율신경도 좋아지고 뇌도 건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는데 이 장하고 피부는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면은 머리까지 맑아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이게 뭐 약으로 약 하나로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일단은요, 나쁜 게 나쁜 게 제거가 돼야 돼요. 나쁜 게 제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쁜 게 제거가 될 때는요,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균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고, 좋은 균이 들어와야지 얘네들이 유해균을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장 점막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장 점막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막 하고 있는데 나쁜 균도 제거가 안 되고 그다음에 좋은 균이 들어오지가 않는다면 회복이 굉장히 느려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는 나쁜 음식이 안 들어오면 좋겠지만 덜 들어와야겠죠. 이 순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알로에나 이제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거가 되고 제거가 되고 이 환경 자체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쁜 균이 덜 들어오기 위해서는 먹는 거를 좀 바꿔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특히 이제 밀가루를 좀 제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잘 알고 계시죠? 밀가루를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여기다 추가를 드리면 설탕을 좀 끊어보는 방식으로, 인스턴트를 좀 줄여가는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장이, 이 자율신경이, 피부가 빨리 개선이 되면서 다이어트에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랬을 때 내 위장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내 위장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위장이 그냥 운동만 가지고 굶는 것만 가지고 야채만 먹어가지고는 장이 리셋이 되기가 어렵고 야채만 먹어가지고는 야채가 필요한데 야채 샐러드만 가지고는 오히려 장에 불편함이 많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알로에는요, 우리 몸에 이런 연구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건강하게 해줘요.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암 줄기세포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이런 연구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 점막이 개선이 되고 장 환경이 개선이 되면은 내가 똑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똑같은 운동을 해도 오히려 근육이 더 많이 증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단백질 양을 늘렸을 때랑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단백질 양을 먹는데 내 몸의 에너지 레벨이 달라지고 근육량이 늘어나는 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 지방이 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하는 이런 이유들이 내 몸의 전체적인 환경,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것들이 달라지고 회복되는 속도가 좀 빨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이 장을 개선을 하지 않으면 내 몸에서
끊임없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이 매일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넘어졌어, 어디 부딪혔어, 비었어, 뀌었어 이랬을 때 뭐 상처가 나고 뭐 하잖아요. 그런 모든 거를 내 몸이 낫기 위한 과정을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딱정지도 지고 그쵸? 뭐 고름도 맞고 막 이런 걸 다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몸이 회복이 되려면 내가 상처 후에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염증 반응 없이 내 몸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끊임없는 염증 반응입니다. 이게 내가 비었는데 상처가 아물질 않고 계속 피가 나. 그거 지혈이 안 돼. 그거 큰일 나는 거죠. 예, 그게 만성 염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만성 염증이 일어나면 그걸로 인해서 어디는 치매, 어디는 혈압, 어디는 당뇨, 어디는 근간섭증, 어디는 비만, 어디는 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물도 늘려야 되는 거고요. 그쵸? 단백질도 늘려야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내 몸이 간도 해독이 돼야 되는 거고요. 피부도 해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장도 회복이 돼야지만 내 몸이, 내 몸이 재생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튼튼해졌어요. 손톱, 발톱이, 뭐, 어떤 분은 저한테 속눈썹이 되게 튼튼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예. 그 다음에 원형 탈모가 좋아졌어요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들이 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는 변화라는 거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했는데 머리카락이 한 줌없이 빠져. 그 다음에 손톱이 오히려 더 빠져. 더 얇아졌어라고 하면 그 다이어트는 잘못된 내가 내 몸에서 채워야 될 걸 채우지 않고 내 몸에서 해독이 돼야 되는 길에 대한 처리나 그런 청소가 되지 않고 무조건 칼로리를 제한을 하고 무조건 뭐 샐러드를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뭔가 균형이 깨진 방향의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를 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한 달, 두 달, 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저랑 뭐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이 진짜 좋아졌네, 살성이 좋아졌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결과는 이건데 그거를 가기 위한 과정에 지나가야 되는, 변화돼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나는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때는 우리 몸이 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올 수가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노화. 그러니까 뭐 10대, 20대, 30대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40대, 50대, 60대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 몸이 꺾어지는, 예, 재생이 덜 되는 그런 나이가 오기 시작을 하면 정말 내가 세포 관리를, 내 근육 관리를, 내 해독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나이보다 더 나이를 들어가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 젊어졌어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속을 관리를 했더니 피부까지, 예, 젊어졌어라는, 예, 그다음에 운동 능력까지 젊어졌어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노력들이 다 하나하나 쌓여져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하다 보면 때로는 뭐이 시간에 꼭 뭐 9시에 이렇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고, 내가 붕어도 아닌데 이거 뭐 물 이렇게까지 마셔야 되는 거야,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습관이 쌓이기 전까지는, 그쵸? 의식적으로 조금 더, 약간, 싫다라고 느끼는, 지루하다, 싫다, 약간 고통스럽다, 재미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쌓여져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건강에 대한 결과를 만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다고 해서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챙겨야 되는 것 중에 큰 파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간, 이런 노력들, 그 다음에 이게 뭐 소비,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은 트렌드이긴 하지만 트렌드를 넘어서서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저도 투자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투자를 누구를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각자 그런 원하는 것들을 그런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커뮤니티인 거죠. 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어떻게 보면은 한 해가 금방 지나갈 거예요. 벌써 2월 시작된 것 같은데 2월이 굉장히 짧아서 다음 주면 2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워도 봄이 올 거고 여름 금방 옵니다. 여러분 금방 오는 시간 동안에 매일같이 이렇게 노력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연말에 나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난 내일이 또 다른 날일 것과 그 기적을 우리 함께 믿어가면서 내일 더 우리가 건강해질 거라고 믿고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또 내일